자, 얘들아, 숙제로 줬었던 몇 문제 같이 풀어보고 또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그렸었었지? 자, 다음 함수 4번, 4번은 넘어갈게. 너희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5번 문제 볼게. 109쪽에 5번 문제.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k값의 범위. 자, 이렇게 사분면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유리함수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이 k의 부호와 그리고 y절편의 부호 이 두 가지를 꼭 조건식으로 세워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와 이 k 그리고 y절편 이 두 개를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y는 마이너스 4. 자, 일단 그래프가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이제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4분면이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k가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1, 4분면의 영역을 절대 지날 수가 없겠지 이쪽.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k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알 수가 있어. k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자, 점근선 다시 하나 표현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k가 플러스면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질 텐데, 자, 1, 4분면에 그리려고 할 때, 자, 이쪽에 그리려고 할 때, y절편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y절편의 부호가 0이었다면 이렇게, y절편이 음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게 1, 4분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y절편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y절편의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된다. y절편의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지만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1, 4분면, 여기 2, 4분면, 그리고 이쪽에 자, 파란색이 있으니까 3, 4분면, 그리고 4, 4분면. 지금 이 상태에서 4, 4분면이 안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점근선에 점점 다가가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k의 y절편이 플러스면 4, 4분면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k는 반드시 양수가 되고 y절편은 또 양수가 돼야 된다.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면 x가 0일 때의 y값이기 때문에 x좌표에다가 x에 0을 대입해주면 2분의 k 빼기 4가 양수여야 된다. 자, 양변에 2배씩 해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k는 8보다 커야 된다. 자, 정리해보면 k는 일단은 양수여야 되고 8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k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졌지. 자,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뭐였냐면 정의역은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값 그리고 치역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높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사실 이 두 개의 x값 1과 y값 마이너스 3은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유리함수에서 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표현을 보면 점근선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점근선이 주어지니까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1,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일단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서 점근선을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식을 거꾸로 만드는 거야. 자, 점근선이 1, 마이너스 3이라면 식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겠지. 근데 문제의 형태는 약분이 되기 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식을 통분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x-1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더하기 k가 되기 때문에 이 식과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식을 비교를 해서 개수를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b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 없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이 식에서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분모랑 똑같이 식을 만들어주고 개수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a 곱해주면 ax는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플러스 ab가 생겼지? 빼기 ab로 소거시켜주고 뒤에 있었던 상수 5 더해주고. 자, 그러면 이 식의 점근선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a가 되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되겠어. 자, 어차피 이 분자는 상수기 때문에 너희가 신경은 안 써도 되고, 점근선은 x좌표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1,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주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1번 방법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다면 점근선을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점근선의 x좌표는 이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값이니까 이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 마이너스 b. 그리고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y의 점근선은 사실은 이 개수와 이 개수를 나누었을 때 생기는 분모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이 목, 그치? 1x ax니까 요거 약분하면 몫이 a가 되지. 이 바로 이 개수의 비율이 점근선의 y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쉽게 익히면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식 보자마자 점근선 마이너스 p 그리고 1분의 a니까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평행 이동에 의해서 함수 예와 그래프가 겹친다. 평행 이동에서 겹친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 개형. 그러니까 그려지는 형태가 꼴이 똑같아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럼 꼴이 똑같으려면 유리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 위에 있는 상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의 상수가 2가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들에서는 바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조금씩 다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분모가 x 빼기 4인데 원래 빼기 2가 나오려면 여기다 더하기 2. 자, 이렇게 약분하면 더하기 상수 1 해주고 남는 상수 써주고. 자, 분자 2니까 기억 겹쳐질 수 있겠지. 니은번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6인데 상수가 마이너스 8이 되려면 그래서 약분해주면 2고. 자, 이렇게 됐지. 자, 이 부분의 개수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면 얘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려지는 사분면이 반대니까 겹칠 수 없다. 하지만 얘는 대칭 이동을 한다면 평행 이동으로는 겹칠 수 없지만 대칭 이동, 접었다 핀다 이런 이동들을 한다면 겹쳐질 수 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디귿 분모에 있었던 거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뒤에 상수 2 그리고 약분하면 3이죠. 얘도 겹칠 수 있고 리을. 자, 좀 조심해야 될 거.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지. 이럴 땐 어떻게 출발한다? 1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똑같은 수로 나눈다. 개수인 2로 나누자. 모든 항들을.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상태로 그냥 끌고 가면 돼. 2분의 3이 되려면 2분의 1이 필요하죠. 약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모양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b 그리고 y는 여기 있죠. 개수 b a.
자, 얘가 마이너스 1, 6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오히려 그래프를 보고선 식을 작성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식에서 일단 점근선부터 빨리 찾는 거야. 마이너스 2,4. 그리고 특징 있는 점 꼭 한 점 주어진다고 했었죠. y절편이 0,2입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식을 세워보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때 분자는 그냥 미지수 k라고 쓰면 돼요. 아 근데 문제에서 이때 쓰는 k 똑같은 k네요.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는 미지수 하나니까 0,2를 지나요. 이 조건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지. x에다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2씩 곱해주세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 음수 맞죠? 그려지는 4분면 체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전 구간에 대해서 그린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정의를 했어. 그러면 저 유리함수를 그릴 때 점근선의 방정식 이거 3이지. 자, 그 다음에 k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이럴 때는 그러면 그래프를 굳이 축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점근선 바탕으로만 그리면 돼요. 자, x가 3, y가 k.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수가 2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겠구나. 자, 여기에 x좌표가 3인데 이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서부터냐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자,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x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이때가 바로 최대가 되겠고 그리고 이때의 f2의 높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 그려서 풀어준다. 꼭 여기에 있는 값만 이렇게 그냥 넣어서 계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꼭 그려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에서는 지금 최대값이 2분의 5를 갖습니다. 그랬으니까 f-1이 2분의 5입니다. 이 조건 가지고선 k 찾아주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 안 했는데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일단 이 내용 하기 전에 fx와 그것의 역함수의 관계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본래 함수가 y는 fx야. 자, 이때 그러면 x에서 y로 화살을 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좌표가 정의역이죠. 이때 y 화살을 맞는 애들을 치역이라고 한다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화살을 반대로 쏘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치역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얘가 치역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원래 함수가 y는 fx였다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기 때문에 얘 y =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이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를 대입해준 이 식이 바로 역함수다. 됐죠? 그대 표현을 좀 간단하게 하고자 하면 이 y를 넣어서 x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인데 자,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면 f에다 y를 넣어서 x가 나왔다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x를 넣으면 y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역함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 구할 때 식만 구하지 말고 정의역과 치역까지 표현해주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23번
1번씩 한번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자, 이 함수에서 일단 정의역부터 표현을 해봅시다. 자, 정의역과 취역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점근선을 구하는 거였지? 자, 점근선 구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그리고 개수비 1. 자, 그러면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2를 제외한 실수. 치역은 높이가 1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본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야.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x와 y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 y 대신에 x, x 대신에 y. 자, 근데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y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식을 y에 대해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정리하는 방법은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에 y끼리 모아놓고 이쪽에 상수 그리고 개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y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모에 있었던 y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줘. 다음쯤 되죠? 그리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y가 있는 항들은 좌변에 그대로 두고 y가 아닌 이런 항들은 우변으로 넘깁시다. 그치? 그리고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구한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의 뭐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요. f 인버스 x라고 써도 돼.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써볼게. 정의역 분모가 0이 되는 1을 제외한다. 그리고 치역은요. y는 개수비 마이너스 2를 제외한 실수. 자, 그럼 본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본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를 제외한 실수였지. 근데 역함수에서는 오히려 이 정의역은 뭐가 된다? 역함수에서는 화살을 맞는 치역이 된다. 그럼 반대로 본래 함수의 치역은 y값은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화살을 쏘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을 역함수 입장에서는 치역으로, 본래 함수의 치역을 원래 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점근선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래 함수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었죠? 마이너스 2, 1. 그러면 역함수에서의 점근선은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점근선의 x, y도 서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는 본래 함수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1, 그리고 위에 있는 개수가 얼마였냐면 이 개수를 계산을 안 해놨네. 자, 빨리 정리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음수니까 본래 함수가 여기에 써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이 함수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점근선도 변하고 이 상태에서 좀 그리기는 쉽진 않네. 점근선도 변하고 함수의 모양도 변하겠죠. 그러면 그리고자 하는 함수는 점근선이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식은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2니까 빼기 1. 여전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조금 구분이 안 되지? 노란색의 그래프를요, 나머지들 좀 지워볼게.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노란색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요, 노란색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됐냐면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되니까 얘는 여기로 이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24번도 하나 볼게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너희가 각각 구하고 뭐도 찾냐면 정의역, 지역. 뭐에? 역함수의 정의역, 지역도 구하세요. 자, 그러면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역함수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자, 얘들아,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x 대신에 y를 넣을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계산할 때는 이 fx 대신에 y라고 써주는 게 좋아. 이렇게 쓴 다음에 역함수,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요식을 y에 대해서 정리.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요, 지금도 이 식 구하는 것까지는 해봐야 돼, 얘들아.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점근선의 특징을 이용해 보면, 자,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0, y 상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역함수의 점근선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모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랬지. 그리고 뒤에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m은 m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식을 구할 수밖에 없네. n은 쉽게 찾아지지만 m 구할 때는 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구해주고, 자, 그 다음에 25번 아주 중요해요. 자,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볼게. 25번. 꼭 옆에다가 문제만 풀지 말고 이 개념을 필기를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유리함수에서 fx가 유리함수일 때 fx와 f의 역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자,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본래의 함수와 이것의 역함수 식이 똑같다 이거죠.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는 거야. 자, 1번 접근. 역함수를 직접 구하자. 자,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y에 대해서 정리. y가 없는 건 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래 함수와 이 부분과 역함수의 식이 똑같아야 된다. 자, 양쪽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보면 a가 2면 정확하게 식이 똑같아지죠. 이거 그냥 단순히 직접 유리함수를 구해본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거냐면, 두 번째 개념.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역함수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려질 때부터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원래 역함수 구할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그려. 근데 대칭시켜서 그리고 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식이랑 똑같았대. 처음 그래프랑 똑같았대. 왜? 처음부터 y =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y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의 역함수 계산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접었다 펴서 역함수를 그려보니까 역함수도 이렇게. 이게 뭐야? 역함수나 처음에 그려져 있었던 fx나 똑같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y 콜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어서 fx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꼭 저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뭐 그림판 같은 데서 잘라내기, 복사하기 이런 거 있지. 그래프만 딱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그래프만. 그래서 걔를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점근선의 교점을요. 잘라낸 이 점근선의 교점을 y 콜 x 위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이제 잘라 옮겨 붙여지는 부분을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 점근선의 교점을 처음에 그려졌었던 두 개의 그래프의 이 점근선의 교점을 y 콜 x 위에다가 딱 갖다 올려놓으면 이 y 콜 x 직선에 접었다 펴도 초록색은 처음과 똑같이 그려져요. 물론 거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가 이동시켜서 붙이면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여기로 이동된다.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접었다 펴도 y 콜 x에 대칭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림에서 보면. 그럼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은 뭐냐?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y 콜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해됐나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접었다 펴도 처음이랑 똑같이 그려진다. 그러면 두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다는 거는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서로 같다. 여기까지가 정리예요. 자, 천천히 이 의미를 이해했으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점근선은 본래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2, 개수비니까 2, a지. 그런데 이게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y 콜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접었다 펴도 처음이랑 똑같이 그려진다. 그런데 y 콜 x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다? x좌표와 y좌표가 똑같다. a, 2 이렇게 1주 만에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역함수 직접 구하지 말고 이 특징 꼭 정리를 해주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면 원래 함수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져야 되고 대칭적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y 콜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자, 주요 문항들 선생님이 몇 개 체크해놨어. 뭐 일단은 2번. 자,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y절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y절편 부호. 자, 그리고 6번이요. 제한된 영역 내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죠.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여기 부연 설명도 있네요. 하나. 조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고려해서 따져보고. 자, 그러면 7번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두 점근선의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점 마이너스 b 그리고 개수 b 나눴을 때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 fx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그리고 b가 1이었죠. a는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번 얘가 1, 2분의 1을 지나냐 대입해 보면 되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2분의 1 지나고 있는 거 맞죠? 니은번 방금 한 표현이네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냐? y 콜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지고 있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y 콜 x 위에 있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아. y 콜 x 위에 있네. 니은 성립하겠죠. 간혹가다 이 말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양변에 FF 합성해보자. 기존에 있었던 이 식에다가 F, F 이렇게 합성한다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표현이 옆에다 써보면 F 도트 FX는 F와 F 인버스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X가 되겠죠. 항등함수니까.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는 항등함수는 X 넣었을 때 X죠. 그러니까 니은의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뭐지? 두 번 통과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뜻은 뭐냐면 fx와 f 역함수가 같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디귿번 이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 그려봐야겠네요. 그거는 너희가 그려서 체크를 해주고 8번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함수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개를 그렸더니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두 함수는 서로가 서로에게 역함수 관계다. 얘의 역함수, 얘의 역함수. 이게 됐죠?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애는 fx, 얘를 gx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f와 g를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다.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원래는 f와 f 인버스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데 f와 g를 합성했었더니 자기 자신이 항등함수가 됐었다는 거는 여기 f 인버스가 g구나 이랬죠. 그러니까 이 g라고 하는 애는 f의 역함수라는 뜻이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역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랬지?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고 해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y 콜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역함수를 직접 계산을 해봐도 되고. 자, 지금은 뭐 연습 단계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 보세요. 하나만 쓰지 말고. 자, 그리고 10번. 10번 문제는 일단은 특징을 찾아야 되겠죠. 분수가 여러 개 더해져 있어. 그리고 더해지는 분수의 분모의 꼴이 뭐 곱하기 뭐의 형태.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그러면 부분 분수 떠올릴 수 있죠?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b 빼기 a분의 1 괄호 안에는 단위 분수로 분자가 1이 되게. 자, 그래서 fx를 다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1 차이 나니까 1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쓰나 마나니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점점점 마지막 거는 그래서 빼기 더하기 똑같은 게 빼고 더해지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럼 얘는 앞에서 없어졌겠죠. 자, 앞에서 남는 거 첫 번째 거 앞에서 첫 번째 게 남으면 뒤에서는 마지막 게 남아요. 항상 이걸 좀 기억을 해주자. 앞에서 첫 번째 게 남으면 뒤에서 마지막 게 남는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물론 통분을 해서 써도 되고 이 문제는 그냥 f10 함수값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그냥 10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되고요. 자, 됐지?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봐볼게. 14번 문제는 자, 옆에다가 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때 이 k의 역할은 y 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k가 되겠죠?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그리면 이때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자, 지금처럼 그리면 유리함수와 직선은 만나지 않지. 원선의 k를 조금 더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도 있고, 이때 k보다 더 높아진다면 몇 점에서 만나게 되냐면 한 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점, 지금 이 하늘색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한 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경계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제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이 상황에 대한 k값. 식 y는 x분의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나요. 교점이 한 개예요. 자,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연립을 한다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연립.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인 거는 제외하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 풀 때 분모 x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양변에 x를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구해진 x가 교점인데 한 개만 가지려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죠. 판별식이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그럼 이 상황이 뭐냐? 여기 이 직선이 2 루트 2일 때 접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땐 한 점에서 접한다. 자, 그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k에 따른 교점의 개수의 변화. 첫 번째, k가 뿔마 루트 2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2번,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플러스 2 루트 2 사이에 이때죠? 요 사이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만나지 않죠. 세 번째, k가 양수일 때 루트 2보다 크거나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면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k에 따른 교점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점을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양이고요. 여기까지 문제 숙제로 해주고 남는 시간에는 학교 부교재 있죠? 부교재 이제 명제까지 끝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함수 파트 풀어주면 될 것 같아.